안녕하세요. 후이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혹시 드라마가 너무 저퀄이었거나 혹은 천편일률적인 진부한 내용 때문에 지루한 적 있으셨나요? 그래도 요즘엔 참신한 캐릭터와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양양의 범인수선전은 고장극들 중 비교적 보기 드문 신선이 된다는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서건일몽은 책 속으로 타임슬립되는 폭소 넘치는 스토리였고요. 장혜전은 권모극의 모험 요소를 결합시켰습니다. 최근 웨이보에서 끊임없는 반전이 있는 중독적인 드라마 랭킹을 매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드라마들이 뽑혔을까요? 최근의 핫드라마인 범인수선전은 사랑에만 얽매인 선역 로맨스물이 아닌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평범한 남자 한립은 우연히 강호의 작은 문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한 능력은 없으나 노력을 통해 결국 신선이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방 후 평판이 괜찮은데요. 몽하록의 감독이 제작을 맡아 촬영 퀄리티가 매우 좋다고 하고요. 아름다운 신선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3회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3회가 지나면 한립이 하산해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스토리가 재밌어진다고 하니 인내심이 조금 필요할 듯 하네요. 안혜신은 천산다객의 소설 중생지귀년 안구를 각색했는데요. 작년 핫했던 무구은광과 동일한 원작 작가로 스타일이 조금 유사합니다. 소설은 똑같이 여주가 각종 괴롭힘을 당한 후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그 후 환생해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 버전에선 저택암투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저택암투라는 소재가 신선하진 않지만 다채롭게 촬영됐고요. 스토리 또한 기복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독적인 작품이기도 했죠. 시골에 버려진 부잣집 딸이 환생 후 돌아와 인생을 다시 바꾼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국색방화 금수방화는 올해의 고평판 고장극입니다. 주름 옥막 촉금인가와 마찬가지로 원탑 여주 상업 드라마였는데요. 이 중 국색방화의 평가가 가장 좋았죠. 퀄리티가 확실히 좋았고요. 제작진이 당나라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대본도 잘 쓰여졌고요. 1회에서 주인공의 배경 설명을 다 해주죠. 국색방화는 여주인 하유방의 성장 기록인데요. 전남편과 이혼 후 뛰어난 상업 두뇌로 꽃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박복한 운명의 여자들이 만나 서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 스토리가 매우 재밌고 중독적이어서 정주행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시즌2인 금수방화는 구조가 더 방대해지는데요. 올해 꼭 정주행해야 할 고장극 중 하나죠. 선태유수는 올해 방영된 선역극들 중 또반 평점 7.1로 인강성과 백월 범성을 이겼는데요. 설정이 재밌었고 주연 배우들의 두 가지 신분이 서로 반전되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정주행한 시청자들이 많았으며 러브라인과 군상라인 모두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등이와 향암지 모두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요. 결말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선역극 치고는 설정이 신선했는데요. 진부한 엔생엔세의 아픈 사랑도 아니고 러브라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결말도 원만했고 선역극만의 틀에 박힌 내용도 아니었고요. 등이와 향암지의 연기력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혜전은 원탑 남주 권모극이었는데요. 방영되자마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끝까지 정주행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요. 주인공인 장혜는 멸문당한 가족의 복수와 하늘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타지 색채가 가득한 모험 분위기와 궁중에서의 두뇌 싸움이 볼만하고요. 반전에 반전이 더해져 결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말도 원만했는데요. 장혜전과 도묘필기가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혜전의 결말은 도묘필기에서 다루지 않은 스토리를 보여주었죠. 원래 장혜는 대원국 흠천감 감정의 아들이었는데요. 어릴 때 집안이 멸문당한 후 성인이 되어 이름을 장혜로 바꿉니다. 그리고 경성으로 돌아와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뛰어난 두뇌로 궁중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후 당시의 진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선록은 7월에 방영된 드라마 중 큰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고장 미스터리 소재인데요. 사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는데요. 전개 속도가 빨랐고 중국 스타일의 공포 분위기가 볼만했습니다. 게다가 이란적과 오서붕의 케미는 극찬을 받았죠. 대리사경의 딸 신물이 뛰어난 의술과 검시술로 세자 연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 후 진범을 찾아내
결국 부친의 누명을 벗겨낸다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령은 작년 큰 화제를 낳았던 고장극입니다. 방영 당시 조려영의 여봉행과 맞붙었는데요. 그러나 신선하고 참신한 소재로 뜻밖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굴이 바뀐다는 설정인데요. 초반 2회에서는 카메오 출연한 정화패자가 선량한 여주를 연기했고 국정이가 악독한 서브 여주를 연기하는데요. 앞부분의 평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국정이가 여주로 바뀐 이후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데요. 여전히 국정이의 연기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본이 괜찮았고 얼굴이 바뀐다는 설정 또한 신선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끝까지 정주행했죠. 경성의 최고 미남 반월과 양채미는 어릴 때 정혼한 사이인데요. 혼례당의 양채미의 집안사람 모두 사망합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바꾸고 도주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그녀가 반월과 사건을 함께 해결한다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효는 올해의 학고장극 중 하나였는데요. 남주와 여주 모두 집안의 원한을 등에 짊어지고 있고 그 후 성교란 후사랑 스토리를 펼칩니다. 신선한 설정, 빠른 전개, 뛰어난 퀄리티로 호평을 받았고요. 첫 방영부터 높은 화제성과 평판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류인영의 뛰어난 연기와 송조아의 아름다운 고장 스타일이 더해져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죠.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절효를 대신할 대체품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만한 것이 절효의 원작 소설은 동안시대를 참고했다고 하고요. 영웅과 미인 설정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방영된 고장극에서 보기 드문 설정이었죠. 게다가 전개 속도가 빨랐고 배우 캐스팅도 좋았는데요. 두 사람의 티키타카도 재밌어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간질간질했다고 합니다. 서건일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믹 노선을 걸었는데요. 무명 여배우 송소아가 대본 속으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역 남주에게 이용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여주 캐릭터가 되는데요. 그녀는 반항하지만 스토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바로 버그가 생성되죠. 아무리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항상 남주 곁에 오게 됩니다. 대본 세계 속에서 송일몽은 죽음의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각종 죽음을 겪게 되는데 대본 속의 세계에선 어떤 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1회부터 재밌다고 하는데요. 올해 방영된 고장극 중 스토리가 가장 신선하고 참신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부젠부산